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소식 얘기해드리고요. 저는 전기차가 지금 바닥이다. 바닥이라서 이 가격대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매번 모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에서 바로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면은 두 배, 세 배 오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주식이란 게 그렇게 쉽게 오르면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의 변동성을 가지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나중에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 우리 장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물론 존 버나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테마 ETF나 아니면 개별주는 그렇게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년을 잡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무지무지 긴 장기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냥 꾸준히 수량을 모을 수 있게 조금씩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10억, 20억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해서 팍팍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절약을 하셔서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되니까 주가가 천천히 오르다가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많이 오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꾸준히 이거는 다른 주식도 똑같아요. 다른 주식, 우량주 아니면 ETF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개별주는 별로 안 하고 ETF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수량을 많이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노후 모델에 대한 수요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량을 20% 줄였습니다. 이렇게 로이터에서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모델 Y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EU 관세 때문이다. EU나 미국의 관세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EU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유럽이랑 미국이랑 관세를 매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도 중국에서 엄연히 보면 생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부품으로 거의 90%를 중국 부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여기에선 생산하지 말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아니면은 독일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을 맞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산이 계속 삭감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상승이 된다. 상승이 되고 테슬라의 마진은 감소하고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PX가 이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비아디나 다른 중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 전기차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국 자동차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오히려 기가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있는 테슬라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원래 비아디나 이런 중국 자동차들은 유럽에 그렇게 많이 수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거의 수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3국가로 계속 루트를 뚫고 있는데 굳이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 엄청나게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유럽 입장에서는 관세를 대놓고 과연 중국에게 매길 수 있을까? 왜냐? 유럽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데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팔리고 있는데 과연 관세를 매길 수가 있을까? 중국도 이제는 유럽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전체 거시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저가 제품의 장벽을 세우자 해서 미국과 유럽이 알리, 테무,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알테시를 알리, 테무, 시인에 대해서 협공에 나섰다. 그래서 목표는 EU 핵심 원자재법 CRMA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재 공급망의 자립성 강화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원자재 탄소 중립 관련 필수 34종 그래서
전략 원자재, 핵심 원자재 중 필수 자원 17조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견제다. 중국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중국에서 값싼 공산품 있잖아요. 여기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요.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고용 지수를 봤는데 지금 계속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금리 인하는 올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 왜냐?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하려고 하는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에 물가는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으면서 계속 살짝 중고 물가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빠르게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상하이 자동차는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지금 뭐 반고체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가 됐죠. 이제는 27년에는 전고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상하이 자동차가 SAIC거든요. 이 그룹 이름이. 그래서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26년에 양산을 시작해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안정성,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의 주력인 리튬이온을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불린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양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기존 배터리의 뭐 가격이 뭐 10배 이상 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생산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계속, 그리고 일본도 있고요,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모른다. 근데 상하이 자동차에서 뭐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높이면서 이거를 전고체 배터리를 27년에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내놨으니까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일본의 토요타가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제 생각도 그런데 이게 빠르게 과연 나올까?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비슷한 CATL 있잖아요. 닝더스다이도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 생산할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그래서 CATL조차도 이 세계 1등 배터리 업체인 CATL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다. 차라리 그걸 개발할 시간으로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그러니까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전고체가 제 가격에, 싼 가격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발 6,500만 넘겨라. 이 홍콩 H지수 반등에 피마르는 투자. 그래서 홍콩 H지수가 지금 6,600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ELS를 투자했었잖아요. 홍콩 H지수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 ELS를 투자했는데, 이게 뭐 투자 손실이 나고, 뭐 이게 손실이 나면은 투자 뭐 손실을 만기에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우리 투자자들이 피해가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긴 영상으로 마련해 드릴게요.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5대 은행이 뭐 판매를 잘못했다, 불안전 판매를 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마음은 지금 돈을 잃게 생겼으니까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보상을 그렇게 해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왜냐, 이게 왜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투자라는 게 우리가 잘못했든 잘했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어떻게 불안전 판매를 뭐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데 뭐 원금 손실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예금보다 뭐 예금이 5%라고 하면은 뭐 홍콩 H지수가 뭐뭐뭐 한다면 뭐 10%를 먹을 수 있다, 이자를.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뭐 원금 손실은 뭐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원금 손실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전 사기꾼들도 얘기할 때 뭐 큰 돈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뭐 국가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이런 책임도 따른다. 어떤 투자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개인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뭐 차이나 전기차도 못 믿겠으면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테슬라도 못 믿겠으면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ETF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고 뭐 존 버나드나 다른 뭐 유튜버들 정보들 많이 모아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 ELS 이거 잘 몰라요. 뭐 이게 녹인 효과 뭐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건을 거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옵션도 그렇고 선물 옵션도 그렇고 조건을 걸고 만기가 있는 이런 상품들은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큰 손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가계저축이 많아서 이게 안 좋다 언론이 하는데, 물론 가계저축이 많으면은 돈이 많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저축을 많이 해야 미래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중국이 저축을 안 하는 게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왜냐 뭐 이런 가계 둔화기 때문에, 가계 소비 둔화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더 문제다. 왜냐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축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오면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가계 저축률을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 풀게 만들어서 소비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채도 많고 가계저축률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오면은 뭐 할 게 없다, 어떻게 할 게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가계저축이랑 이런 가계들의 저축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축이 많아서 이게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 안 된다고 이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알아서 투자를 장려하거나 이런 정책을 마련하면은 그 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돈이 없고 빚이 많은 게 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은 주가가 역시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개별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거 올리고 있어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지금 1위 기업이나 비아디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중국 투자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이나 비아디가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진 않는다. 그리고 회계 부정도 물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도 있고 미국도 회계 부정 저지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위험성을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투자하더라도 ETF로 개별주 말고 되도록이면 ETF로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너무 믿지 마셔라. 이거를 막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많은 비중을 차이나 전기차에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몰빵을 하셔라,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다. 왜냐? 제 기본 원칙은 어떤 ETF든 분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가져가시고 테슬라도 가져가시고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미국 테크 탑 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꾸준히 나눠서 담아 가셔라. 이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요. 중국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보잉이 이게 보잉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는 고질적인 약점이 되는 건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미국의 서서한 제조업의 약점이 인프라 산업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은 예상해보는 게, 왜냐 보잉이랑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 보잉이랑 기업이 제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직원 우려가 6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4개월 만에 중국 시장에서는 퇴출이 다시 뭐 금지를 당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안전이 중요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결함이 생긴다 그러면 참 걱정이다. 이게 기업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같은 이 보잉도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이 많이 비싸지고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안전이 좀 더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랑 미국에서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중국 전기차는 해외에서 열광이다. 특히나 유럽이랑 미국으로 안 팔아도 된다. 왜냐? 45억 인구가 있잖아요. 45억. 그 인구를 뺀 45억의 아프리카와 남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도 있죠. 45억의 이머징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돈을 벌어서 전기차나 아니면 자동차 하나를 장만하는 게 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30개 이상의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상위 5개의 수출이 40%다. 그리고 이집트, 남아공, 브라질 등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다. 미국 관세 장벽 때문에 과잉 생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잉 생산이 아니고 이런 나라들에게 다 싼 가격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을 올리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특히나 비아디가 이집트에 차량 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체리 자동차도 이집트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은 일본이나 유럽차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현지에서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형 해치백 돌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이거는 아마 잘못 기자분이 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샤크는 멕시코에서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샤크를 출시했다. 그래서 남아공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브릭스의 회원국 중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브라질 대리점 지금 10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거 기사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브라질에서만 48,000대를 판매를 했다. 중국산 차량이.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91% 지금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증가를 해서 94,000대가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중국 제품들이 이 유럽을 특히나 유럽도 잘 팔리고 있어요. 유럽도 잘 팔리고 있고, 중동, 동남아도 계속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팔리고 있다. 미국 제외하고는 다 팔리고 있다. 관세 이거 해봤자 미국은 어차피 안 팔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팔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타격을 입지 않는다. 오히려 테슬라가 더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거시 미디어를 너무 믿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요즘 제가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국내 사정보다는 해외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는 밀리고 있다. 이런 국가 경쟁력에서 점점 밀리고 있어서 매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다들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파운드리거든요.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이 1, 2위를 하고 있지만, 부동의 1, 2위를 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지금 세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SMIC 중국 기업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무서운 거는 지금 보면은 SMIC가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삼성을 잡을 기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에서 이제는 삼성이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 걱정이다. 중국한테 이 파운드리도 내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알리바바는 지금 중국판 오픈 AI 지분을 36% 보유해서 1조 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AI.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 있죠.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에서도 오픈 하모니라고 해서 이 OS 있잖아요. 얘네들도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자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없잖아요.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데 하웨이는 이제 자체 오픈 하모니라고 해서 이 OS를 만들어서 IoT용 OS도 구축하고 있고, 2,000명 이상의 하웨이 개발자가 6,200만 라인의 오픈 SRC 코드를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70개 조직에서 7,500명 이상의 기여자 및 1억 1,000만 줄의 코드를 이렇게 하면서 오픈 하모니, 그러니까 이 OS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모니 OS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은 어떻게든 지금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국에서 이런 OS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이제는 테슬라처럼 전기차에도 쓰일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에도, 중국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고 이미 나오는 전기차들이 있는데,
한국의 전기차가, 한국 기업은 이거를 과연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될 거라는 제가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테슬라가 지금 뭐 생산량을 축소시켰다고 하죠.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원래는 지금 뭐 원래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스콘 있잖아요. 폭스콘 생산도 지금 이전되고 있다. 지금 아이폰의 작업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허난성에 있는 아이폰 수출이 61.6%로 줄어들면서 이 아이폰이 점점 뭐 인도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품 업체들이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아디랑 체리도 그렇고 정저우에서 생산을 늘리면서 이제 전기차에 이거를 배터리나 아니면 부품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심, 자국에서 이런 소비를 하려고 자국 산업들을 계속 키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에서 또 야심차게 신차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L이라는 신차가 28일날 출시 확정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거든요. 여기 탄생지인 뭐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탄생지 시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5세대 기술이 나온다. DM 5세대 기술이 나오면서 지금 이 주행 거리가 있잖아요. 주행 거리가 이게 보면은 2000km다. 2000km가 나오고, 여기 중국에서는 우리는 1리터당 몇 킬로 가냐, 몇 킬로 가냐를 따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따지나 봅니다. 100km 가는데 얘네들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100km 가는데 몇 리터가 드냐 그렇게 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km 가는데 3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100km 가는데 3리터가 100km 가는데 들면은 한 33km 간다는 얘기죠. 우리 연비로 따지면은 1리터에 33km가 가는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 대단하죠. 비아디가 이렇게까지 나온다. 근데 이 가격이 아마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 3천만원, 뭐 2천만원대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엄청 충격일 것 같거든요. 이 가격이 계속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지금 보니까 4월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비아디가 12만 대로 51%를 지금 전년 대비 플러스 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32,000대죠. 32,000대로 판매량이 20.9%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울링도 전년 대비 16% 줄어들었고요. 아이온도 31% 줄어들었고, 지커가 올랐고, 니오가 올라가고 있고, 폭스바겐이 올라가고 있고, 리프가 올라가고 있고, 체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에 지금 비아디는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연기관이랑 다 합쳐서 판매량을 보면은요, 지금 판매량 4월 중국 지금 소매 판매량을 보면은 비아디가 대단합니다.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23만 대죠. 23만 대를 판매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 40%가 늘어났다. 그런데 아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혼다나 이런 데는 뭐 21%, 21.3%, 17%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이 내연기관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을 계속 비아디가 밀어내고 있고, 그 사이를 전기차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6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있잖아요. 고가 라인업에서도 지금은 이 고가 라인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아마 니오, 리오토, 니오 뭐 이런 자동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보면은 38%, 668%, 16%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MW나 뭐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데는 떨어지고 있다.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아우디는 올랐네요. 아우디는 20%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는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 비싼 모델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비아디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에 잘 팔린다고. 브라질에서 100번째 대리점을 증가시키면서 브라질의 지금 전기와 전기자동차 지금 보급률을 계속 높이고 있고, 여기에 태양광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배터리 사업도 진출하면서 브라질을 친환경 미래를 계속 중국이 담당하면서 가고 있다. 이 생태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 비아디는 지금 또 RV 모델이라고 해서 약간 작은 경트럭 있잖아요. 그래서 11리터에 100km 가는 약간 경트럭을
하이브리드, 이게 하이브리드걸요. 하이브리드 트럭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중형 트럭도 중요한 거는 이런 최신식 기능이 다 들어간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최신식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산뜻한 모델이다. 우리가 그냥 투박한 트럭이 아니라 이제도 스마트한 트럭이 나오고 있다. 비아디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에서 전기 2륜차용 소비자 배터리를 인바이크 2024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60만 대의 모터사이클 전기 아이크죠. 전기 오토바이를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300만 대가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것이다. 이거를 비아디의 4612 이 배터리로 아마도 바꿀 것 같다. 그래서 LFP 및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옵션을 포함하여서 이 시장에서 지금 비아디가 계속 추진력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오토바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주려고 지금 중국 제품들이 하고 있다. 특히나 비아디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최근에 12개의 파트너사를 초청을 했다. SCMG나 CEC, JNT, 아이마 뭐 이런 기업들을 선전 본사로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그래서 비아디의 배터리 이 컨트롤 또는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거를 뭐 공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내해줬다. 뭐 이런 소개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샤오미가 무서운 게 샤오미는 우리나라한테도 인지도가 많잖아요. 근데 샤오미가 이 가성비를 좋은 모델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샤오미의 뭐 우리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샤오미가 지금 가정용으로 스마트 태양광 패널도 이제는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신모델을. 근데 이게 얼마의 가격에 지금 출시될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걸로 충전을 해서 실외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살짝 읽어볼까요? 기사 뭐 가져와서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지금 이런 태양광 패널을 출시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찍히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마도 우리가 쓰고 싶게 이렇게 마케팅도 잘 할 것이고 가격도 싸게 만들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거다. 샤오미가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판매도 샤오미가 곧잘 하고 있죠. 지금 뭐 6월에 지금 10,000대 이상을 인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래 연간 10만 대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전력 질주를 해서 12만 대를 올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2교대를 지금 돌리고 있고요. 2교대 가동을 하고 있고요. 6월에만 1만 대가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내일 할 거지만 이 자동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이 생산량도 어마어마해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진짜 더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자동화 기술이나 제조 분야, 데이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 무인 플랫폼도 계속 개발을 한다. 그래서 서방에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되면은 좀 무섭긴 한데 로봇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 군사 이런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게 모자이크 했거든요. 모자이크 했는데 이 드론으로 이렇게 여기에 총이 달린 거죠. 총이 달려 있어서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게 좀 이런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계에 총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무인 이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한 실전에서는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실전에 쓰이고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무섭다. 이게 이제는 진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기술도 계속 개발되면서 아까 이 말한 이 트럭 회사도 자동화 기술로 계속 4초 만에 한 대씩인가 4분 만에 한 대씩 이 트럭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로봇 기술과 함께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두렵지 않다. 뭐 관세를 매기든 뭘 매기든 지금은 가격대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